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IMF 때 낚시 가서 겪었던 일. 때는 1997년 IMF 시절입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절. 이 1997년도를 기준으로 생선이 반은 줄었을 거란 농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태위태하다 보니 낚시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에 생겨난 말이었습니다. 이 여파는 저희 집 역시 비껴가지 않았고 한 집안을 지탱하시던 기둥이셨던 아버지께선 기댈 곳이 없으셨기에 낚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네요. 여담이지만 아직 낚시를 하십니다. 도저히 끊질 못하시더군요. 바다로 가면 새벽 비가는 당연시 되던 때이기에 어머니와 누나는 집에 있기로 하고 초등학생이지만 사내아이라고 저만 데리고 갔었네요. 지명은 잘 모르겠지만 지형은 기억이 납니다. 자동차로 산을 둥글게 달려 불쑥 나온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셨는데 단지 잔잔한 파도만 부서지며 물소리와 짠내음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 사람은커녕 갈매기 몇 마리만 기록거렸는데요. 낚시가 뭔 재미인지도 모르던 저는 저녁으로 라면 끓여 먹을 때 말고는 뒤쪽의 산을 오가며 뛰어다니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 6시쯤 되었습니다. 점점 기승을 부리는 모기와 식곤증의 피곤함을 모시긴 저는 아버지 차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네요.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해는 금방 떨어지려 하늘을 자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저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노을 속에 낚시 중이신 아버지를 보다가 눈을 스르르 감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수리가 아득해진다는 느낌과 함께 저의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안개가 부풀어 그 안에 새벽을 담은 색이랄까요. 한없이 음울한 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꿈인가 했지만 생각하고 보이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에 잠깐 졸았던 사이에 해가 졌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벌써 집에 가요? 야고 여쭈어보려 눈을 돌리는데 아버지는 방파제에 계셨습니다. 위를 감으며 낚시줄을 점검하며 앉아 계신 잠들기 전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럼 내 옆엔 누구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건 제 머릿속의 이미지일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도 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보였던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지? 문이 잠겼는데 운전석에 어떻게? 라며 당황하던 저의 시야가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 아래에 발, 오른쪽 사이드 미러, 제 앞에 와이퍼, 그리고 룸미러. 저는 지를 수도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 비춰진 운전석에는 정갈한 가르마를 탄 여성이 안면의 근육을 이용해 미친 사람의 그것과 비슷한 미소로 거울을 통해 절 보며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비명을 지르려 하고 저항을 시도할수록 웃는 입 모양 그대로 입을 점점 크게 벌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정수리와 목이 보이다가 점점 빠른 움직임 속에 거울로 비친 것은 광기 어린 미소가 걸린 입과 눈빛만을 오가며 보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젖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밤이 되었던 걸로 봐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터져나온 비명과 함께 경기를 일으키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께 뛰어간 저는 추위와는 상관없이 떨리는 몸을 가누며 집에 가자고 매달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그때까지 떨고 있던 저에게 무서운 꿈을 꿔서 그렇다 라고 일축하신 부모님이시지만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혼자 자든 부모님과 함께 자든 불을 켜고 TV를 틀고 잠이 들어도 저의 시야에는 항상 그녀가 저를 보며 그 미소로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쪼그리고 앉아 모아진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절 보며 웃는 눈빛과 올라간 인매가 절 미치게 했죠. 그래서 일주일간 저는 잠들었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5kg가량 살이 빠지게 되는 등 고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열흘이란 시간이 지나고서 어느 순간 그녀가 사라졌지만 후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위구나 하고 말이죠. 이 일이 제가 처음 겪었던 경험이고 후에 가끔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가위라면 치가 떨립니다. 그날은 잠을 못 드는 거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봤던 귀신들.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정말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시더라도 재미삼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라서 몰래 숨어서 술 먹는 곳은 널렸지만 특히 다리 밑이 가장 많죠. 고3 때 수능 끝나고 저까지 4명이서 저녁 7시쯤 돼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다리 밑으로 술 마시러 갔습니다. 한참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무렵 박군이 어디서 시선이 안 느껴지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최군도 나도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희 빼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춥지도 않고 별 느낌이 없길래 귀신이라면 내가 봤을 낀데 안 보이니 귀신은 아니고 니네 느낌일 뿐이니 닥치고 술이나 마셔라라고 핀잔을 준 후 계속 마셨죠. 9병쯤 마셨을 때 소변이 마려워 소변 보러 일어서는데 강군도 마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다리 밑에서 나와 구석진 데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대충 추스리고 애들 있는 데로 갔더니 최군은 벌벌 떨고 있고 박군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강군이 물으니 최군이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니네가 오줌 싸러 간 후에 둘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뭔가 뒤통수가 싸늘해서 돌아봤더니 다리 기둥 뒤에서 창백한 얼굴의 귀신이 자기들을 보고 있었답니다. 보고 놀라서 박군을 불렀는데 박군과 같이 본 귀신의 모습은 상만신만 둥둥 떠있는 남자의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고 박군은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이 나왔다는 장소에 갔는데 온도가 팍 하고 내려가더군요. 결국 저도 봤습니다. 기둥에 쭉 둘러서 있는 귀신들의 모습을 말이죠. 상반신 귀신부터 물에 빠져 죽었는지 퉁퉁 불어터진 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귀신 등 대략 7명 정도였습니다. 전 그때 아무런 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무렵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넘어간 박군의 싸대기를 후려쳐서 깨운 다음 최군과 강군이 아직 정신 덜 차린 박군을 끌고 다리 밑에서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살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자 대뜸 달리기 시작해서 겨우 마을 입구에 도착했더니 친구놈들은 이미 겁먹고 집으로 튄 상태였습니다. 저도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가방만 놓고 그 장소에 가봤는데 낮에는 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하교하여 집에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원래 그 다리 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본 것은 물귀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저녁에는 그 근처에 아예 가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군과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양군은 좀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진짜 미친 놈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홍철과 양군이 같은 과라고 해야 할까요? 이 양군이 대학교 갓 입학하고 원룸을 하나 얻어서 생활하고 있을 때였고 전 재수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재수 생활을 하던 여름에 양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방학했으니 놀러오라고 말입니다. 전 그때 재수생이라 돈도 없고 놀러갈 팔자가 아니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비고 술값이고 뭐고 다 자기가 낼 테니 오라더군요. 원래 이 양군이 누나만 3명인 상태에서 본 자식이라 아주 귀하게 컸고 집이 워낙 만석군 집안 출신이라 재산이 상당했죠. 물론 지금도 아주 갑부집이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양군을 만나러 갔습니다. 양군이 사는 원룸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인지 아주 깨끗하고 시설도 좋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올라가서 터미널에서 양군을 만나 저녁 겸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한참 술 마시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너 가위 눌려봤냐고 말입니다. 몇 번 눌러봤다고 대답을 해주니 양군이 원룸에 들어가고 일주일 뒤부터
이상하게 이틀에 한 번꼴로 가위를 눌리고 그때마다 귀신을 봤답니다. 그럼 이따가 원룸에서 잘 건데 그때 보면 알겠지라고 대답을 해주고 술을 즐겼습니다. 3차까지 간 뒤에 양군이 사는 5층 건물 앞에 갔는데 느낌이 아주 섬뜩했습니다. 기기라고 하기엔 이상하고 살기라고 하기엔 약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양군 원룸이 302호라서 3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느낌이 점점 이상했습니다. 302호 앞에 도착해서 양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을 열고 안을 보자마자 양군을 다시 붙잡아서 밖으로 빼고선 다시 문을 닫고 양군을 끌고 내려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양군을 끌고 근처에 있는 포차로 들어가서 술을 시키고 양군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가위 많이 눌린다고 했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네 방에서 뭘 본 줄 아나? 꽉 차게 들어선 귀신들이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아무데나 다 있더군요. 그런 데서 잤으니 당연히 가위가 눌리는 건데 왜 그렇게 귀신이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포차 아주머니한테 그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긴 평범한 논이었던 걸 메우고 나서 지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공동묘지터도 아닌데 뭔 그리 귀신이 꽉 찬 건지. 귀신들도 다양하더라고요. 아줌마, 중년 남성, 그리고 노인분들 등등. 결국 그날은 양군을 데리고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양군이 그 원룸을 구했던 복덕방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귀신을 본 게 한두 명이 아니더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기엔 찝찝해서 결국 양군은 다음 달에 방을 옮겼죠. 아직까지 그 건물은 그 자리에 있더군요. 단지 원룸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해서 사무실로 바꾸긴 했지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